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의 박도준입니다. 관절은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개 이상의 뼈가 만나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관절이라 그러는데, 무릎은 크게 3개의 뼈가 만나서 움직이고 있고요. 뼈가 만나서 움직이다 보면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뼈가 닳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위에 연골이라는 코팅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쓰다 보면 마찰 때문에 그 연골이 점점 닳아져 나가면서 밑에 뼈가 노출되고 골극이라고 하는 덧뼈들도 생기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릅니다. 무릎은 다른 관절들에 비해서 부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손 같은 경우는 물건을 잡거나 이 정도의 힘만 받게 되지만, 사람의 체중을 계속해서 견뎌야 되기 때문에 꽤 무게부하가 많은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개의 뼈가 만나 있고, 그 뼈들을 잡아주는 인대나 주변 조직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많이 쓰다 보니 많이 닳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기대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몸은 건강한데 무릎만 아파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현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자동차에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연식이 오래되면 망가질 확률이 높은 것처럼 연령대가 올라가시면서 관절염 발생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한 50대에서 60대 정도 되면 한 40%에서 50% 정도의 환자들이 생긴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체중을 들 수 있는데, 비만이 되거나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차에 물건을 많이 실으면 그 차가 빨리 고장날 수 있는 것처럼 관절염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전에 젊었을 때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고를 당하셔서 무릎에 이미 문제가 생기셨던 분들은 퇴행성 관절염도 조금 더 빨리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다음에는 직업을 갖고 계신데 그 직업이 많이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거나, 또는 그 동작을 하실 때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서 하시게 되면 부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분보다 일반적인 여성이 연골의 그 볼륨이 더 적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 자체가 이제 연골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데, 폐경이 오게 되면 그런 보호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폐경기가 지나면서 퇴행성 관절염에 더 빨리 노출되는, 가속화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만에는 키 대비 체중이 얼마나 나가는지로 일반 비만을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부 둘레만으로 복부 비만을 나눌 수 있는데요. 2가지 비만 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 요인이라고는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50세 이상 한국인 11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남자와 여자가 이 복부 비만 때문에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영향을 받는 위험 요인이 달라지더라고요. 보시면 이 주황색이 여자고 이 파란색이 남자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비만이 없는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단순히 우리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일반 비만을 갖고 있을 때 남자 여자의 위험률은 거의 비슷한데요. 일반 비만 없이 복부 비만만 갖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남자는 크게 위험 요인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복부 비만 때문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이 상당히 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에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것을 보아서, 비만 관리는 특히나 여성분들에게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강조돼야 될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관절염 예방의 목적은 첫 번째로 관절염이 발생하는 속도를 늦추는 데 있습니다. 증상을 완화시키고 기능을 개선하는 데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위험 요인이 1번인 체중을 감소시키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체중 감량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면 굉장히 뚱뚱했다가 깡마르게 변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갖고 계신데, 사실은 몸무게가 1kg만 변화를 해도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량은 곱하기 4에서 5 정도의 숫자로 환산이 되게 크게 변화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한 관절염과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서 5kg 정도를 감량했을 때 자기가 느끼고 있던 주관적인 통증의 50% 정도가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어서 체중 감량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분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또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의심되면 그런 검사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으로 만나게 되면 첫 번째 여쭤보는 건 환자분이 느끼시는 주관적인 증상은 어떠신지 들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는데요. 통증을 느끼시는 부위는 어디인지, 그리고 붓기나 종창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심하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이학적 검사라고 하는데 저의 손을 통해서 느껴보고 만져보는 검사를 하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영상학적 검사를 하는데 1번은 엑스레이 방사선학적 검사입니다. 뼈의 모양이나 무릎의 구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릎이 워낙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 검사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때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연골이나 아니면은 반월상판, 연골판, 아니면 또는 다른 인대, 근육들의 이상은 없는지 자기공명 영상 검사, MRI 등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면 당연히 약물로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경도에서 중등도 정도의 그 관절염에서 효과가 있는 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무릎에 뼈를 싸고 있는 코팅인 연골이 닳아가면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구조적인 문제 자체가 다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미하거나 중등도 정도의 관절염을 갖고 있을 때는 약물 치료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관절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뼈주사, 연골 주사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뼈 주사라고 보통 이렇게 저희가 통칭 얘기하는 주사는 주요 성분이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거든요. 퇴행성 관절염 이 이제 병명인데, 염자를 한문을 들여다보면 불화자가 두 개가 있어요. 안에 막 염증이 불이 타듯이 번지는 상황인 건데, 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스테로이드입니다. 항염작용에 가장 강력한 약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사를 맞게 되면 기본적으로 염증이 가라앉고 통증도 줄어들게 되고 부종도 좀 줄어들게 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는 있는데,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자주 맞게 되면 따라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저하가 돼서 환자들에게 감염의 위험이 조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위험성도 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일반 병원에서 주기를 굉장히 띄워서 횟수도 이제 제한을 둬서 이제 주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연골 주사라고 얘기하는데, 히알루로닉산을 무릎 안에 주입을 하는 건데, 뼈들이 만나서 움직이는 곳이 관절이라고 말씀드려서 이 안에 윤활 작용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관절 연골끼리 만나서 움직였을 때 이 마찰은 얼음과 얼음 두 개를 만나서 비볐을 때보다 마찰 개수가 사실 적어요. 굉장히 매끄러운 조직이거든요. 연골들이 닳아가면서 상처가 나게 되고 움직이게 되면은 윤활 작용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공적으로 이제 주입을 하는 거죠. 기름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조금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 주사 중에는 PDRN이라고 연어나 송어의 DNA에서 이제 추출을 해서 복합 DNA 혼합체 같은 물질인데요.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항염 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상처 치유 등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어서 최근에는 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사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무조건 막을 수 있다거나 또는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과 환자의 증상들 그리고 그때 상태에 맞춰서 적절한 진료를 통해서 주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무릎 안에 연골이 닳게 되면 그 연골 조각이 떨어져 나오면서 유리체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극을 주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연골 조직들을 우리가 빼내는 수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무릎의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을 싸고 있는 연골판에 손상이 있을 때 연골판의 손상을 해결한다던가 아니면 무릎의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안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인대에 문제가 있을 때 인대 재건 수술 등의 수술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진행된 관절염에서는 사실 이제 볼 수 있는 이득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관절경 수술만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모두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관적으로 이제 무릎뼈 이렇게 관절 생각하시면은 허벅지뼈가 내려오고 정강이뼈가 이렇게 올라와서 두 개가 만나죠. 관절면이 완전하게 평평한 두 개의 뼈가 만나는 게 아니고 보시면 마치 사람 엉덩이처럼 두 개의 덩어리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셔도 양쪽을 평생 공평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는 특히 이제 옷자다리이신 분들이 조금 많잖아요. 까만 선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옷자다리인 경우에 몸무게가 지나가는 선이 한가운데가 아니고 다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쪽에 체중이 집중되게 되거든요. 이 부분부터 먼저 이제 닳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골술 같은 수술은 무릎의 관절면에 직접적으로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그 바깥에 있는 뼈를 잘라서
경사를 바꿔가지고 무릎의 중심을 통해서 지나지 않았던 체중이 지나가는 선이 절골술을 하게 되면 여기를 벌려주게 되면 다리가 O자다리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일자다리처럼 변하면서 양쪽의 몸무게가 균등하게 분배를 하게 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양쪽이 쓰지 않았던 관절에 조금 더 체중을 이제 보내고 많이 써서 달아있는 관절 쪽에는 지금까지 가던 부하를 줄여줌으로써 관절면을 살리면서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관절면을 그대로 살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미 다 망가져버린 관절염을 갖고 계시다면 좀 어려울 수 있겠고요. 아직은 관절을 좀 쓸만해야 되고 정상에 가까운 정도의 연골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뼈를 자르는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나이가 많이 드시는 그런 분들보다는 젊고 좀 활동적인 분들이 자기 무릎을 조금 더 오래 쓰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게 되는 이제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라 하면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위험해서 살 수가 없다, 불편해서 살 수가 없다, 재건축해서 새 집에서 살고 싶다 라고 할 정도의 이제 불편감이 있는 관절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불편하시고 내가 수술을 받고 싶을 만큼 아프다라는 그런 기능적이고 통증 면에서 불편감이 충분히 있으셔야 돼요. 환자분이 갖게 되는 나중에 이제 만족감은 상한선은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젊었을 때 나의 가장 건강했을 때 무릎의 기능이나 그때 상황을 뛰어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를 상한선으로 놓고 보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수술하면 많이 좋아지시고요. 조금 불편하신 분은 조금 좋아지세요. 그래서 충분히 내가 느끼기에 수술을 받고 싶을 만큼 아프시고 불편하신 것이 1번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생활습관 개선, 뭐 체중을 조절한다던가 근력 운동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보존적 치료가 모두 실패했을 때 고민하실 수 있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하시는 분이 향후 결과가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보통 환자분들은 머릿속으로 재활 이러면은 태능 선수촌에서 땀을 흘리면서 막 운동하시는 것처럼 뭐 이런 특별한 운동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수술 끝나고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건 기본적인 근력 강화 운동, 그다음에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운동들, 그리고 중심 잡는 것, 세 가지가 크게 이제 잘 맞아 들어가면 큰 무리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고요. 보통은 수술하고 나면은 한동안 푹 쉰 다음에 컨디션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내가 이제 뭔가 뭐 어디 가서 운동을 하던가 누가 시켜주는 걸 잘 따라서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 후에 통증 관리도 매우 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 직후에 한 이틀 정도 내에는 다 걷기 시작하시고 빨리 움직이시고 일상생활에 복귀하시는 분들이 컨디션도 빨리 좋아지시고 그 다음에 체력도 빨리 올라오시고 나중에 결과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급성기의 통증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유 없이 아파요. 초반에 통증 관리를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잘 해주고 안 아프게 만들어주면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환자가 널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진통제도 한 가지 종류의 진통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를 안 아프게 만드는 약들이 이제 계열별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잘 듣는 약 한 가지를 쓰는 게 아니고 통증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다 하나씩 막아서 차단하는 게 환자 향후의 통증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은 밝혀져 있어서, 진통제도 단 한 가지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맞았더니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고 해서 진통제는 소용없다, 그게 아니고 주치의 선생님들과 확인하에 여러 종류의 약물들을 잘 지혜롭게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는 1번은 무조건 체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번은 체중입니다. 누구 신발이 빨리 닳을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 신발이 빨리 닳을 수밖에 없는데요. 신발에서 위로 조금 올라와 보면 무릎이거든요. 학교 가는 학생 가방, 어깨가 너무 아프다 라고 하면 가방을 좋은 걸로 바꿔줄 게 아니고 가방 열어서 안에 제일 무거운 책 한 권 빼주는 게 사실 학생한테는 제일 좋은 해답일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제 1번은 체중이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체중은 많이 빼야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편하게 드시고 500g, 1kg 빠져도 무릎이 훨씬 편해지고, 그렇게 되면 운동도 더 편해지기 때문에 선순환을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환자분들께, 특히나 여성분들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쪼그려 앉아서 집안일 하시는 게 워낙에 무릎에 이제 좀 무리가 간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무릎을 똑바로 서면 두 개의 뼈가 이런 식으로 맞닿게 되는데요. 무릎을 굽히게 되면 이 면이
이렇게 되면서 면 대 면으로 만났던 게 면 대 점으로 만나게 돼요. 체중이 집중되면서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쪼그려 앉아서 하시는 일들은 최대한 피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다가 무거운 물건까지 들면서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시면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생활습관 변경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적당한 근력을 강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근육이 튼튼하면 무릎 관절 상태가 좋지 않아도 꽤 씁니다. 그래서 근육만 튼튼해져도 무릎을 보호하는 효과가 꽤 있기 때문에 무릎 주변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정형외과 의사가 되고 무릎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된 이 길에 뭐가 제일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을 반추를 해보면, 저희 어머님이 갱년기 오시면서 무릎이 갑자기 엄청 아프셨어요.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세상이 끝난 사람처럼 엄청 슬퍼하시고 일상생활을 못 하시더라고요. 무릎이 아픈 거 플러스 마음이 너무 아파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가끔 제 외래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보면 그때 어머니 모습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환자분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딱 전달을 하면 무릎이 아파서 아픈 거 말고 얼굴에 불안, 스트레스, 낙심 막 이런 것들이 싹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보는데요. 그런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갖고 계신 무릎이 나쁜 무릎이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나를 지금까지 좋은 데도 데려다 주고 힘든 데도 데려다 주고 40년, 50년, 60년, 70년 나랑 같이 여행 다니고 지내다 보니까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여서 어머님 또는 환자분 아이고 나쁜 무릎이다 왜 나한테 이렇게 아프게 하냐라고 할 게 아니고 손 얹어주고 아이고 고생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무릎입니다 라고 꼭 이야기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같이 갖고 가는 친구 같은 그런 질환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얼르고 달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기도 하거든요. 환자분의 상황과 질병 정도에 맞는 수술을 받고 나서 통증도 없어지시고 그냥 기능도 좋아지시고 나면 무릎 때문에 속 썩었던 시간이 아마 씻은 듯이 날아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령대, 그 다음에 증상, 그리고 이제 갖고 계신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관절염의 정도나 위치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환자분들께 좋은 앞날이 있으실 거라고 기원하고 그렇게 믿습니다.